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토록 크게 불만족한 적은 없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쫓는데 정신이 풀려 있다. 문화와 미디어는 성공과 업적의 모범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온갖 이미지와 개념을 우리에게 주입한다. 그러나 명예, 돈, 매력, 섹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끝내 만족시킬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바랄 것이다. 이는 좌절, 환멸, 불만족, 불행, 탈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진다. 제이시트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듯이 21세기 초 현재 지금까지 세계가 총체적으로 작동 불량이 된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가족, 친구, 사회, 미디어, 우리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또는 너는 이런 것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온갖 의견과 기대와 의무를 부르짖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장 영문대에 진학해라.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승진해라. 문화 규범이라는 이유가, 만약 그 문화 규범이라면 그건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모습이 충만한 삶인지 사회가 모형을 제시하는 것. 그게 문화 규범이죠. 그 자체는 의미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아무런 성찰 없이 그런 목표를 받아들인다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내가 집이 없는지, 내가 사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내 직장은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과연 배우자를 얻고 싶기는 한 것인지, 내가 아등바등하는 여러 목표 중에 정말로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해요. 14세기의 르네상스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지금까지 서구 근대 사회를 유지해왔던 문화 규범의 이유 자체에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 충만한 삶일지 받아들일 사회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아무런 성찰 없이 그런 목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대 사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 관한 인식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비극적일 만큼 절박하게 되어버린 이유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온갖 신념과 가치관의 씨앗으로 구성된 문화 규범을 제시하리라고 추정되는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소음으로 여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게 소음인 거 돼버린 거죠.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는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온갖 신념과 가치관의 씨앗을 뿌린다.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모두의 행복한 삶인 동시에 그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이라고 결론 지으면서도 JST는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과 반항의 자세를 뚜렷하게 권유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모두의 행복한 삶인 동시에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라는 말은 현대 서구 사회, 근대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실제로 행복한 삶이 전혀 아니라는 단호한 부정의 말을 그냥 단지 부드럽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간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사회가 바라는 거의 모든 목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하여 배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이세트가 너무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인 수도차처럼 생각하기,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의 기술의 주제를 설명하는 수도사의 마음가짐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존의 근대적인 문화 규범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제목에서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이라는 구문이 수도자처럼 생각하기에 부재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사고 체계의 효용 가치를 전반적으로 의심하고 공동체에 벗어나서 은둔하는 삶을 영위하는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는 과정이 목적 있는 삶을 위한 기술 습득에 앞서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자의 마음가짐이 유별나게 강조되는 이유는 문화 규범을 전수해야 하는 공동체의 교육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해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은 처음부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다. 우리가 배우는 주제, 그 주제를 가르치는 문화적 시각, 기대되는 배움의 방식, 이 모두가 영향력이다. 팩트 지향적인 교과 과정은 창의성을 촉진하지 못한다. 편협한 문화적 접근법은 나와 하는 배경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량을 보여주지 못한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내 열정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일찍부터 내 열정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학교가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육 모형이 있고 그 중에는 구석에 달한 방법도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학창 시절부터 줄곧 지녀온 그 가치관이 나에게 꼭 맞는다고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젊은 사람에게 이토록 절박한 현실을 수행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어조로 제이 세티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근대 사회를 지탱해온 핵심 구조인 학교가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실제 현실이에요. 정규 과정, 교육 과정에서는 내 열정에 몰두하는 기회도 많지 않다라고 말하며 근대 교육의 총체적 붕괴 상태를 축소하여 부드럽게 설명한다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지연되기 마련이에요. 너무 부드럽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팩트 지향적인 교육과 과정은 창의성을 촉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교육 체제 내에서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들을 일부 마련한다면 기존의 교육 체제를 위한 문화 규범이 언젠가는 제대로 작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사람이 부드러워서 제이셰티는 세상에는 수많은 교육 모형이 있고 그 중에는 구속이 덜한 방법도 있다고 말하면서 근대적 교육고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제도 앞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처럼 다양한 시리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야말로 기존의 교육 모형과 전혀 차원이 다른 탈근대 시대를 위한 교육 모험을 선구적으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잘 못하는 거죠.